결국은 말보다 뛰어난 오래 달리기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착각입니다. 말이 보통 갤럽, 그러니까 질주를 하면 보통 10에서 15분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럼 말이 이제 갈 수 있는 게 속보 같은 건데, 이게 마라톤 선수가 뛰면요 말보다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구보에 훈련받은 사람은 장거리에 있어서는 거의 말에 버금가거나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런 동물이에요. 무시무시한 동물이에요. 이걸 이제 이 진화생물학에서는 이걸 persistent runner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요하게 계속 뛰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냥수법을 쓰는 거냐면요, 상처를 내고 계속 쫓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쫓으면, 우리가 그 아프리카 부족들, 그 칼라하리 사막 같은 데 사는 부족들 사냥법 보면 상처 내고서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럼 결국 잡아요. 그 뭐 영양이 됐건, 영양 그럼 시속 70km, 영양이 시속 70km는 순간 속도가 시속 70km인 거지, 시속 70km로 1시간을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치타가 시속 뭐 100몇십 킬로, 그건 순간 속도가 시속 100몇십 킬로인 거지, 시속 100몇십 킬로로 10분도 못 달릴 거예요, 치타. 너 순간적으로는 빠르지. 근데 상처 내놓고 내가 계속 쫓아가면 너 어떡할 텐데? 이 마라톤 근성, 이게 호모 이렉투스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고 칼로리 섭취가 늘어나니까 뇌가 커지는 거예요. 뇌를 커질 수 있고, 뇌가 또 무거워져도 그게 척추가 버티죠. 왜 그러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해골과 경추의 결합 방식, 경추 구조가 좋아가지고 이 머리통이 이 충격 압서빙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고 보면 현생 인류 뼈대의 99%가 이미 호모 이렉투스 때 완성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호모 이렉투스 때 발 아치도 이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겉으로 봐서는 현생 인류랑 비슷한데 아마 결정적인 몇 가지가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요, 특히 이 성장 발육 같은 거에 그 리듬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요. 이 현생 인류가 출산을 할 때요, 요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이게 산도라 그래 보세요. 그럼 이게 아이의 정수리, 그러니까 아이의 코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현생 인류는 출산을 할 때 로테이션을 하면서 출산을 합니다. 이게 침팬지는 그냥 나와요. 그다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한 반도로, 반이나 4분의 1. 그러니까 현생 인류 때의 이 로테이션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을 거다. 왜 그러냐면 이게 크니까, 호모 이렉투스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애 나면 한두 돌 될 때까지 이 머리통이 뼈가 다 맞물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통, 해골을 구성하는 뼈 조각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말랑말랑하고 정수리 위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미완성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 이후에 완성될 수 있도록, 출생 이후에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린애들 성장 과정 보세요. 제일 먼저 확실하게 뼈가 다 성장하는 데가 머리예요. 머리가 먼저 대충 다 자리 잡고 해서 머리 크기가 거의 뭐 한 5살, 7살쯤 되면 성인의 한 7, 80% 가지 않나? 그래서 애들이 잘 넘어지잖아요. 무게중심 머리 쪽에 있으니까. 근데 유연하니까 덜 다치는 거지. 그래서 이 머리가 먼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포스트 크레니얼 인다우먼트 뭐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개골이 먼저 자리를 잡고 두개골 이후에 성장하는 거. 근데 그런 발육 성장 과정이 그 어린 나이로 훨씬 더 축약돼 있겠죠. 호모 이렉투스는. 현생 인류는 그게 더 늘어나서 성체가 되려면 한 20년 지나야 성체가 되는, 심지어 23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완전히 성인으로 이제 뼈가 다 굵을 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그 생명체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특히 성장과 발육, 출산 이런 데 관한 것들이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호모 이렉투스보다. 그러나 그런 걸 잠깐 우리가 도외시하고 그냥 성체반 그 자체만 가지고 딱 보면 야, 우리랑 좀 생김새가 달라서 그렇지 거의 같다. 뭐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호모 이렉투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그런 진화여서 이런 고급 말하자면 그 거대 유인원 그레이트 에이비 거의 200만 년 정도 유지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뭐 성공적인 진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호모 이렉투스는 아프리카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170만 년 전에 이미 한번 나와요. 나와가지고 조지아까지 갑니다. 지금 카스피해 옆에 조지아까지 가서 그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모 이렉투스의 유골 말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슐리안 도끼 눈물방울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잡아 던졌다고 추정되는 물건. 그거 발굴 사이트를 보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 같은 이제 유럽, 그 다음에 중동 이런 데서 나오니까 이거 호모 이렉투스가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죠. 충분히 인도까지 있고 여기 보면 느닷없이 이제 중간에 별로 없는데 중간 없어요.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지. 중국 저런 거 주장 잘한다고 좀 봐요. 갑자기 시뻘겋잖아요. 저기 북한이. 북한이가 사기입니다. 아실리안 도끼. 이게 왜 그러냐면 호모 이렉투스에 다른 유적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만 툭 튀어나오면은 이건 거의 사기로 봐야 돼요. 얘들은 이제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의 기본이 이런 로직이거든요. 호모 이렉투스의 일파가 조선반도에 들어와서 조선반도 안에서 특별한 종류의 현생 인류로 진화했다. 그것이 이제 프로토 조선인이다. 프로토 조선인에게 조선인으로서의 민족됨을 부여하신 것이 위대한 수령이시다. 뭐 이런 로직이에요. 그게 기본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의 맨 뿌리는 짝퉁 고인류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고고학 연구소는 사회과학원 산하로서 막강한 지원을 받죠. 그 고고학 연구소에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이걸 이제 본토 기원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 만들다 보니까 아실리안 도끼를 막 조작을 해내지. 저는 조작했다고 보고요. 그 풍조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뭐 주한 미군 병사가 한국인 여성 애인하고 경기도 연천에 가서 시냇가에서 아실리안 도끼를 발견하셨다 그래가지고 1990년대 초쯤에 아실리안 도끼를 가지고 무작위 떠들고 그때는 또 북한의 학풍을 따라서 하는 게 한국 상고사 고고학계의 한 유행이 돼서 한국에서 드디어 호모 이렉투스의 아실리안 도끼가 발견됐도다 하고 또 엄청 찌꾸빠꾸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저는 별로 지적으로 정직하지 않다고 봐요. 유행으로 한 거죠. 주체 사상의 특세하니까. 그래서 아실리안 도끼는 동아시아 쪽은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이 삼형제, 3종 혹은 3아종, 호모사피엔스, 즉 현생인류 네안데르탈 데니소바를 가지고 보면 2010년에 네안데르탈 게놈이 해독이 됩니다. 해독한 아저씨는 2022년에 노벨 의학 생리학 의학상을 받은 스반테 페보, 제가 말씀드렸죠. 왼쪽 아저씨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있는 아저씨죠. 그 다음에 2010년에 데니소바의 게놈도 해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데니소바나 네안데르탈 유전자하고 인간 유전자의 큰 차이가 뭐냐? 뭐 하나 확실한 건 폭스피투입니다. 폭스피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말을 잘 못하면 듣는 것도 잘 못해요. 그래서 언어 능력 전체가 저하됩니다. 말을 못하면 왜 듣는 걸 못하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말할 때 내 말소리를 내 고막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 나의 발음과 나의 청력을 계속 싱크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은 멀쩡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고막이 망가져 있으면 성대는 멀쩡하고 뭐 이런 혓바닥 놀리는 그런 신경은 멀쩡해도 고막이 망가져 있으면 벙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벙어리들이 고막이 망가져, 청력이 망가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구강이 망가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벙어리들 그러니까 벙어리 그러니까 농화죠. 농화에게 말하는 걸 훈련시켜서 보통 사람처럼 말을 흉내내게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게 유행이었는데 요새는 그거 하지 말라 그러지. 왜 그러냐면 본인한텐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맥이 형성 안 되는 거거든. 본인은 자기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냥 나는 고통스러운데 상대방을 위한 립 서비스잖아. 근데 그 정확한지조차도 확신 못 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수화를 해라. 그게 훨씬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그 구화법을 별로 안 가르치는 걸로 제가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화를 하죠. 저도 구화법에 반대예요. 아, 내가 이해 못하는 거를 왜 너를 위해서 내가 왜 해줘야 돼? 나는 그 소리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조차 나는 모르는데 내가 지금 쌍욕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칭찬을 하고 있는 건지 나는 모르고 그냥 대충 기억에 따라서 이 입술과 혓바닥 놀리는 건데 성대에서 소리 내고 엉뚱한 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나 정말 불안한데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를 내가 모니터링 할 수 없는데 내가 왜 그걸 억지로 해야 되냐. 저도 그래서 구화법에 반대해요. 한때 구화법이 유행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농화도 보통 사람처럼 말할 수 있다. 뭐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좋아 보이지. 근데 농화가 보통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데 안 표현하는 건 뭐야? 농화는 보통 사람처럼 입으로 소리를 내더라도 그 소리를 자기가 못 듣는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보통 사람 흉내내기가 농화한테는. 우리가 그 생각 해봐야죠. 아무튼 간에 이 말하는 능력과 듣는 능력이 싱크돼 있고 듣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이 싱크돼 있는데 이 말하는 능력과 관계된 유전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 성대, 그 다음에 혀, 구강 모양 이거를 아주 정교하게 컨트롤해주는 그 유전자가 폭스피2예요. 근데 이게 없을 거예요 아마 네안데르탈이나 이쪽이. 그러니까 인간은 소통에 유리한 쪽으로 온 거야. 뿐만이 아니라 자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폐는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되는 단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사회 일반에서는 좀 사람이 좀 혼자서 이렇게 외톨이로 지내려고 그러고 사회성이 없고 좀 행동이 튀면 쟤 자폐야 이러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진성 자폐는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못 알아봐. 유사 자폐는 알아는 봐요. 그래서 진성 자폐를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정말 그 눈물 나는 그 소망은 차라리 내 아이가 그 정신지체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정신지체는 이 인간관계를 좋아하거든. 앵기거든. 소통하려고 그러고 감정적으로. 자폐는 그게 안 돼요. 진성 자폐는 진짜 안 돼요. 끔찍하죠. 심지어는 진성 자폐는 퇴화성이라서 한두 돌 때는 엄마 아버지 알아보는데 대여섯 살 되면 못 알아보는데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쟤 자폐야 이런 말 절대 쓰지 마세요. 큰일 나는 얘기예요. 그거 벌 받을 소리예요. 그런 얘기 쓰시면 안 돼. 근데 이제 자폐는 아마도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자가 이렇게 마킹되면은 자폐다 이런 게 아닐 거예요. 표현형일 거예요, 이게. 워낙 고급 기능이거든요. 그 자폐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의미와 문맥을 형성할 줄 모르는, 즉 감각 경험을 통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상태가. 예를 들어서 이 전화번호부를 한 페이지를 보면 한눈에 보면 전화번호를 다 외. 근데 전화 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번호가 내가 휴대폰에서 누르면 건너편에 있는 그 상대방이 나온다라는 그 문맥을 모르는 거야. 그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숫자를 한눈에 보고 외는 거예요. 그게 자폐 증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자폐라는 건 결국 그 어떤 의미를 형성을 하거나 의미망, 문맥을 형성을 하거나 통합을 하는 건데 그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자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 어떤 표현형, 그러니까
유전자 뭐 예를 들어서 70개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모이면은 자폐 확률이 높더라. 그런 게 있어요. 자폐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들의 집합이 보여주는 패턴이 자폐를 가리킨다.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이 스반테 페보가 그런 말을 해요. 제 말이 아니라 네안데르탈 이런 유전자를 보다 보면 그 유전자 패턴이 자폐인 사람들하고 비슷하다. 즉 다시 말하자면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 데니소바의 결정적 차이는 언어 소통 상징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부터 시작한 현생 인류를 향한 진화의 방향이 결국은 언어 소통 상징을 향한 진화다. 정신을 향한 진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가 정신주의자가 된다니까요. 물질주의가 아니라. 희한한 역설이죠. 제가 경험한 역설이에요. 이건 교역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현생 인류는요, 교역 범위가 한 3만 년 전쯤 되면, 그러니까 반경 한 7, 800km는 교역 범위 안에 들어가요. 쉽게. 반경 7, 800km. 그러니까 걸어서 하루에 80리를 간다고 치고 100리를 간다고 치고 100년 좀 과하고 80리를 간다고 치고 30km. 20일을 걸어서 가서 거기서 20일 묵고 20일 돌아오는, 그러니까 2달 여정 정도는 그냥 마실이야. 말해 교역 마실이에요. 보부상 마실이야. 그럼 이제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걸 가는 과정에서 부족을 만약에 뭐 7개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족과의 다 일정한 그 어떤 프로토콜, 신의 성실에 의한 사회적 관계가 이미 다 확인돼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죽으니까. 또 그 부족에 묵었을 때 처신을 하죠.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을 발견해서 정말 한번 그 관계를 맺고 싶다는 충동이 있어도, 야, 내가 이거 잘못하다 여기서 잡혀 죽어. 처신해야지. 하고 절제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한 그런 종류의 유인원이에요. 우리 현생 인류가. 이게 네안데르탈이랑 데니소바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남 승주에서 2만 5천 년쯤 된 공방에서 발견되는 크교석을 보면 백두산 공방에서 나온 것도 있고 큐슈 공방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전남 승주에서 백두산이 한 500km 될 겁니다. 큐슈도 한 500km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흑요석은 그 화산재에서 형성되니까, 화산에서 형성되니까 그 성분을 보면 어느 화산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생 인류가 이 언어 소통 상징에서 굉장히 강한, 그걸 향해서 진화해온 그런 종류의 생명체예요. 그게 원래 그렇게 코딩이 돼 있었는지, 원래부터 정신, 언어, 소통, 상징을 향해서 진화해라 라고 어떤 섭리에 의해서 코딩이 돼 있다고 저는 감히 말은 못 드리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걸 향해서 진화해 왔다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뭐 인간의 진화 이런 게 아니라 상징의 탄생입니다. 진화론을 가지고 쓴 책인데 제목이 상징의 탄생이에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인류라 불러야 되냐, 이게 참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니드 니니 닌 이렇게 니드 니니 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허미니드라 그러면요. 허미니드라 그러면 오랑우탄, 고릴라까지 포함돼요. 니드, 허미니드. 그다음 허미니니가 있어요. 허미니니라 그러면 침팬지까지 포함돼요. 그러니까 니드 니니. 그다음에 허미닌이 있어요. 허미닌. 허미닌이 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러니까 직립이 시작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다음에 호모 이렉투스까지 포함돼요. 그다음에 휴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간이라 그러면 여기 우리 이분이 뭐 박 누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따왔어요. 죄송합니다, 배우님. 여기가 포함돼. 여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드, 니니, 닌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굉장히 저도 헷갈려요. 허미니드, 허미니니, 허미닌, 휴먼.
근데 우리가 이제 고인류학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문란하겠어요. 이걸 뭐 아무거나 다 사람이라 그러고 아무거나 다 인류라 그래.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 그때 뭐 그게 꽤 유명한 조중동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제 오셀레피테쿠스 암컷의 그 루시라는 존재가 있죠. 한 200, 한 7, 80만 년 전에 존재일 거예요. 예, 루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류의 어머니 루시라 그러는데 아니 인류를 어떻게 규정하길래 오셀레피테쿠스를 인류라고 하나? 호미닌이 인류인가? 호미닌이라 그러면 인류, 인류의 조상, 인류와 관계가 깊은 그렇게 규정되거든요. 호미닌은 인류와 관계가 깊은 거지 그걸 인류의 직계조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뭐 호미닌은 그러니까 이 모자이크 환경, 다시 말하자면 100% 그늘 숲하고 10% 그늘 듬성듬성하고 그러니까 나무 듬성듬성 10% 그늘 환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게 적응이 된 대형 유인원에 속하는 거지. 그거가 인간으로서의 그래서 직립이 좀 시작됐는데 그 직립도 아직 한 절반 정도 온 거고 인간으로서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 인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저는 한번 우리가 좀 그건 자기가 왜 한국말이 워낙 문란하게 쓰이니까 그냥 지금 시청자님들이 그냥 정하시면 돼. 스스로 나는 인류를 여기까지 규정한다. 나는 지금 현생 인류만 인류라고 부를게. 심지어는 저 같으면 현생 인류 중에서도 한 10만 년 전부터 등장한 행태에 관한 현생 인류만 나는 인류라고 부르고 싶다. 아니 저기 뭐야 저 뼈대에 관한 현생 인류는 나는 건 아직 인간이라고 못 느낄 것 같아. 즉 뼈대에 관한 현생 인류 그걸 AMH, Anatomical Modern Human, 그러니까 AMH랑 내가 같이 어울려서 산다라 그랬을 때 어떤 느낌 받을까? 굉장히 거북할 것 같거든요. 정말 징그러울 것 같거든. 이렇게 보면 인간인데 저렇게 보면 말도 안 돼, 소통도 안 돼. 정말 깝깝하지, 깝깝해. 입원시켜가지고 치료 대상이 되면 차라리 괜찮은데 같이 보대껴서 살아라. 아이고 도망가야죠. 장담합니다. AMH랑 같이 못 삽니다. 입원시켜가지고 치료해야 될 대상이라고 우리는 보게 돼요. AMH는. 우리 입장에선. 정신 상징 소통 능력이 없는데. 심한 자폐인데.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데. 위험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생 인류라 그러면 뭐 그래도 AMH까지는 내가 인정. 오케이. 그러나 저의 선호는 말하자면 행태에 관한 현생 인류 BMH, 이 정신과 소통과 상징의 싹이 딱 튼 존재를 저는 현생 인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AMH까지는 뭐 모던 휴먼까지는 현생 인류라 그러고 그럼 현생자 떼고 인류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있냐? 저는 안 불러요. 그냥 따르게 불러. 고인류. 예를 들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호모 이렉투스는 고인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침팬지까지 끼어는 거 이거 뭐라고 부를래? 호미니니. 뭐 사람 아족쯤 날까 이게 사람 아족. 예. 그러니까 족이니까 과보단 아래고 지너스보단 위고 예. 속보다는 위고 그게 족이거든요. 사람족, 사람 아족, 뭐 호미니니 그 정도 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저 뭐 그렇게 한국말로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누가 아직 뭐 많이 쓰지도 않고 그냥 영어로 그냥 호미니드, 호미니니, 호미닌, 휴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속이 아예 편하더라고요. 아예 괜히 번역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언론이나 또 담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문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야? 우리 저걸 가면 되죠. 저기 뭐야?
2만 5천 년 전에 승주에서 살았던 그 존재, 근데 6천 년 전에 5, 6천 년 전에 미사리에서 살았던 존재, 이건 다 현생인류예요. 다 현생인류예요. 예. 하나는 승주에 살았던 존재 2만 5천 년은 그거는 빙하기 때 살은 거고, 그 다음에 미사리는 빙하 끝나고 나서 사방이 다 푸릇푸릇한 완신세, 헐러신 때 사는 거고요. 우리도 지금 완신세에 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미닌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침팬지와의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와서 뼈대 현대인까지 온 거예요. 이 지금 진화 과정이 뼈대 현대인 25만 년 전까지. 그러니까 한 700만 년 전에서 25만 년 전까지 700만 년 동안 일어난 일이 뭐야? 라고 하면 정신, 상징, 소통, 혁명, 바로 문 앞까지 온 거예요. 그게 뼈대 현대인이에요. 뼈대에 관한 현대인. 아직 정신, 상징, 소통, 혁명으로 팍 터지기 직전. 그러니까 700만 년쯤에 걸친 아주 험난한 과정이죠. 그래서 그게 25만 년 전에 그 혁명 직전까지 와서 거기서 딱 15만 년 기다렸다가 10만 년 전쯤에 팍 터진 거예요. 그게. 그 정신, 상징, 소통, 혁명이. 그게 터지니까 이런 물건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목에 거는 목걸이. 저 하나하나는 전부 그 바다 우렁이 껍질로 했는데 한 1000년쯤 지나면 바다 우렁이 껍질을 여기 구멍을 여기서 뚫던 걸 뭐 여기서 뚫는다. 여기서 뚫고 여기서 구멍 뚫는 방식이 패션이 바뀌어요. 이게 한 1000년 걸려요. 그래도 엄청난 거죠. 아까 보셨잖아요. 호모 이렉투스 돌조가리 깨는 방식 바뀌는데 100만 년 걸리잖아. 1000년 만에 바뀌어요. 무지하게 빨리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뭐 한 7만 년 전에 보면 이게 남아공 블럼버스 동굴에서 나오는 건데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나무에 저기 뭐 돌에다가 뭔가 패턴을 새겨놨잖아. 저 패턴에 뜻이 있었을 거라고. 그냥 심심해서 돌에 그냥 막 근 게 아닐 거라고요. 일종의 상징이거든요. 블럼버스 동굴에서 저기 조개 껍데기에 저 뭐 한 거냐면 오커, 그러니까 진흙. 그러니까 진흙을 바른 거예요. 얼굴에. 우리가 지금 뭐 그 진흙 바르잖아요. 국군들 훈련하고 할 때도. 어쩌면 문신도 했겠지. 바늘이 있었으면, 염료가 있었으면, 혹은 주사가 있었으면 붉은색도 했겠죠. 어쩌면. 근데 발견된 건 진흙까지 발견됐어요. 진흙에다가 뭐 좀 그 동물성 기름을 섞어가지고 발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그 사진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정신, 상징, 소통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때의 현상이거든요. 여기 도달하기 직전 상태, 그게 뭐냐면 25만 년 전에 도달한 뼈대에 관한 현생인류예요. 그래서 25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까지 한 번 더 숨고르게 하고 10만 년 전쯤에 빵 하고 행태에 관한 현생인류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